PM 글로벌 마케터 이한별 그리고 조한성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창업업종에 대해서 좀 효과적인 광고 매체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특히 네이버, 메타, 구글 등의 조합을 통해서 어떻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팁과 그리고 성공 사례까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라이브 방송 끝까지 보시고 도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채팅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 먼저 알려드릴 건데 네이버는 이제 좀 창업 업종에 대해서도 좀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에요. 그래서 뭐 창업 관련 키워드나 이런 걸 보고 좀 직접적으로 전환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광고 유형으로는 일단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파워링크 광고, 두 번째는 쇼핑 검색 광고, 세 번째는 브랜드 검색 광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제 파워링크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딱 그 검색을 했을 때 좀 상단에 노출이 되고 이제 뭐 이런 창업 아이템이나 뭐 컨설팅 이런 이미지 이런 거 위주의 이제 프랜차이즈 관련 키워드에 이제 광고가 좀 효과적으로 돌아가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쇼핑 검색 광고가 있는데 쇼핑 검색 광고는 좀 네이버에서 가장 좀 많이 하는 매체죠. 왜냐면 일단 다 좀 땡길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 좀 전체적으로 네. 네이버 쇼핑 검색을 해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이런 좀 물리적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뭐 창업 용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점포 인테리어 이런 거 좀 위주의 좀 쇼핑 검색이 많이 일어나는 좀 그런 키워드고 다음으로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가 있어요. 이것도 또 이제 특정 브랜드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브랜드의 뭐 공식 웹사이트나 이런 거를 좀 상단에 노출해가지고 좀 전환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식으로 많이 전환이 일어나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보통 창업업종이라고 하면은 DB 업종인데 여기 쇼핑 검색 광고가 왜 있냐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전에 이제 한성마케터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창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작을 했던 사람들이죠. 시작을 한 사람들이 뭐 그러니까 제품 용기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뭐 점포 인테리어 그리고 주방기기 약간 이런 것들을 추후에 검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도 쇼핑 검색 광고도 일종의 광고 매체 중 하나니까 지면 중 하나니까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렸던 거였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얘만 이제 이커머스 업종에 주로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브랜드 검색 광고는 이커머스 혹은 DB 둘 다 가능하다. 그리고 파워링크 또한 두 가지 유형이 모두 다 이제 광고가 가능하다라는 거는 말씀 안 드려도 당연히 아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매체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전환이 발생될 가능성이 가장 많이 높은 지면이기는 해요. 근데 그 이유 자체가 일반적으로 기타 배너 광고나 그런 거를 진행했을 때도 전환 효율은 높을 수가 있는데 DB 질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네이버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네이버 검색 광고 매체의 특성을 먼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니즈가 있어야 그 해당 키워드를 검색해가지고 유입이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이 네이버 검색 광고 제외하고 다른 뭐 DA 광고를 진행하다가 저희한테 유입이 됐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홧김에 약간 이런 식으로 DB 문의를 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문의를 남겼을 때보다는 좀 DB 질이 안 좋을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니즈가 높은 그러한 가능성을 띈 매체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좀 제외를 하고 파워링크랑 브랜드 검색 광고 위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그 파워링크 키워드 세팅 전략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워링크에서도 좀 중요한 게 이제 키워드를 발굴하는 건데 좀 이런 창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키워드 단가도 있고 좀 비싼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입찰가를 좀 조정하는 식으로 해서 좀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소자본 창업 아이템 아니면 뭐 프랜차이즈 추천 약간 이런 거 중심으로 광고를 집행을 하되 이제 좀 불필요한 키워드 있잖아요. 뭐 창업종 하면서 이제 불필요한 키워드를 좀 제거를 하면서 좀 큰 키워드 그런 거 위주로 좀 입찰가를 높여서 전략을 하면 좀 더 좋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그 창업업종 자체가 1, 2회 노출을 하려고 하면은 진짜 한 7, 8만 원 또는 최대 입찰가가 저희가 10만 원까지 가능한데 간혹 가다가 그 정도까지 가는 키워드들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그 키워드가 메인이니까 아무래도 전환이 많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이제 상단 노출을 하게 되면은
좀 소자본으로 광고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금액 자체가 많이 부담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워드는 일단 저희는 좀 하향 노출을 해가지고 깔아놓는 용도로만 좀 진행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외에 키워드를 좀 확장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찰가가 높은 것만큼 이제 품질지수 관리를 좀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하도 이제 품질지수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항상 하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아실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관리를.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저희 이론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시탈이 높아야 하고, 키워드와 적합성 높아야 함. 광고를 진행하는 랜딩 페이지. 근데 이거는 웬만해서는 다들 잘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 키워드에 대해서 노출을 하려고 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재 세팅이 되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랜딩 페이지로 유입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되면 과금만 되고선 이탈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럴 때 품질 지수가 많이 하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로 이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전환.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거는 이제 그 내부 페이지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랜딩 페이지의 적합성이 가장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클릭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불필요한 지면이 뭐가 있겠냐라고 말씀하시지만, 파워링크를 처음에 세팅을 하다 보면은 이걸 많이 놓치시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이버 자체적으로 제휴 파트너 매체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네이버 파워링크를 운영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뭐죠? 브랜딩 아닙니다. 이거는 엄연히 이제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광고를 클릭을 할 수 있도록 상단에 최대한 노출을 하기 위한 게 이제 검색 광고라는 거죠. 일반 자연 노출 영역에서는 저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네이버에서 이제 제휴사, 파트너 매체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당근마켓, 다나와, 줌, 그리고 뭐 기타 뭐 뉴스, 카페 등등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는 배너 광고, 브랜딩 목적이 아니라고 했죠. 근데 특히나 당근마켓, 다나와, 줌 이런 지면들에서의 이제 그 노출수는 굉장히 높은데 거기서의 클릭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생각보다 저희가 당근마켓 광고도 별도로 진행하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그 배너 광고를 하면서 노출을 하는 형태가 아니고, 뭐 일부 우리가 세팅한 거에 대해서 키워드를 조합해서 뭐 노출용 타이틀명이라든지 그런 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릭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에 노출수가 무리하게 가는데 우리는 파워링크 지면에만 노출을 하는 줄 알고선 이제 광고를 시도를 해보지만 전반적으로 키워드의 클릭량 자체가 낮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CTR 자체가 낮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위에 불필요한 매체에서의 노출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드물게 위에 지면에서도 전환이 발생되는 가능성도 되게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노출 제한을 한다기보다는 이건 다차원 보고서 내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효율을 체크를 해보면서 제한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고는 말씀드려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지면에서는 대부분 전환이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이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예산을 어느 정도 많이 쓰신다거나 아니면은 그 메인 키워드나 아니면 다른 키워드들 간에서 집중적으로 그 키워드만 운영을 하시는 분들 한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요. 대부분의 순위가 다 상단에 노출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초반 세팅을 이제 무조건 1위, 2위에다가 노출을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대부분 이러한 말씀들을 다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 지양하는 이유로는 상단 노출을 해요. 클릭률은 물론 높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전환율은 낮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소진된 광고비 대비.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고관여 제품이잖아요. 고관여 상품이잖아요. 창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첫 번째 누른 그 브랜드에 무조건 100% 다
광고 문의를 아니 광고 문의래. 그 문의를 남기냐 상담 신청을 남기냐 이걸로만 본다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들어가고 30페이지 괜찮네. 근데 다음 거 보고선 문의 남겨야지 라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굳이 1위에 노출하지 않아도 우리가 2, 3위나 3, 4위 정도에 노출을 하더라도 다른 데 둘러보고 나서 우리 브랜드까지 분명 내려올 거예요. 그 사람들이 2위까지만 보고선 그 문의를 남기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 4위에 충분히 노출을 해도 한 번 클릭만에 문의를 남기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거는 내부 페이지가 우리 정말 완벽해. 그러니까 우리가 알릴 정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데 둘러보고 와도 우리의 장점이 뚜렷하게 나와져 있는 그런 페이지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문의를 남길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좀 순위를 낮춰가지고 운영하는 게 조금 더 좋다. 그렇게 했을 때의 전환율이나 그리고 전환 대비 이제 소진액 대비 로아스나 이건 로아스랑 상관이 없는 거긴 하지만 전환당 비용이나 뭐 전환율도 상승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마케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CTR이나 아니면 품질 지수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우선 처음에 제일 지면에 보이는 게 소재거든요. 광고 소재. 그러니까 파워링크에 딱 들어가면 처음에 이미지랑 뭐 이런 서브링크나 아니면 뭐 키워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창업 뭐 성공 사례를 이렇게 서브링크에 넣어서 좀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실제 고객 인터뷰 이런 거 사례를 좀 서브링크에 넣어가지고 좀 더 이제 신뢰도나 뭐 그런 거를 좀 얻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서브링크 아니면 뭐 추가 제목 이런 데다가 이제 뭐 한정 모집 아니면은 뭐 무료 컨설팅 제공 이런 좀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다른 타사에 비해서 좀 더 잘 눈에 띄고 클릭을 발생시켰을 때 실제로 좀 전환까지 잘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좀 문구를 활용하면 좀 좋고 또 타겟팅 설정도 중요해요. 창업 업종에서는 뭐 30에서 50대가 아무래도 좀 20에서 30대보다는 창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좀 타겟 연령을 거는 것도 좋고 또 지역도 웬만하면은 뭐 이런 좀 외진 지역보다는 좀 서울이나 뭐 부산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주요 도시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창업 활성화된 지역에다가 지역 타겟팅을 걸면은 좀 광고비 누수나 이런 것들이 좀 적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특정 지역에서의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서울에서 창업을 하고 싶은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아예 지역 제한을 걸어놓는다기보다는 진행을 해보시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한테 주로 문의를 하는 그 주요 지역 같은 경우는 수도권밖에 없다 라고 할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만 이제 주요 노출을 하도록 다른 지역은 이제 노출 제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차차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으로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에서도 말씀드리는데요. 확장 소재 부분에서는 사실 너무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별도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 어떤 확장 소재를 활용했을 때 좀 성과가 좋았을지에 대해서 궁금하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그 부분은 문의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브랜드 검색 같은 경우에도 그 창업 문의가 대부분 24시간 문의를 받는 곳도 있지만 뭐 특정 영업시간, 근무시간, 뭐 9 to 6에만 이럴 때는 좀 다르게 브랜드 검색 광고 소재 전략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 24시간 문의를 받는 곳이라고 하면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동일하게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 그런 이미지대로 이제 노출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9 to 6에만 문의를 받는다라고 하시면은 9시부터 6시까지에는 이제 상담 전화도 진행하시는 거다 보니까 소재 이미지 썸네일에다가 그 연락처를 직접적으로 노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보시고, 그 외의 시간에는 그냥 상담 신청하러 가기라는 행동 유도 버튼을 활용함으로써 상담 신청을 텍스트로 남길 수 있는 페이지로 이입되도록 설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무래도 소비자들도 문의 남기려고 했는데, 아니면은 그 영업시간 내에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들어가서 그 연락처를 보고선 전화를 해야 된다라는 게 좀 단점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브랜드 검색 광고 자체적으로는 저희 브랜드명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 키워드를 검색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의를 남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굳이 클릭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직접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재 이미지를 활용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메타 광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메타는 아무래도 쇼핑 검색도 많이 진행하지만 일단 메타에서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걸 좀 활용해서 하는 게 좀 목적인데요.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이 하는 게 좀 리타겟팅이나 아니면 뭐 전환 캠페인 아니면 뭐 브랜드 인지도 캠페인 이렇게 좀 세 개가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전환 캠페인은 말 그대로 이제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람들의 이제 상담이나 뭐 신청 이런 걸 좀 유도를 하는 것이고, 리타게팅 캠페인 같은 경우는 뭐 창업 뭐 정보나 아니면 검색 뭐 이렇게 검색한 사람들이 이제 이탈했을 때 그런 사람들한테 다시 좀 이렇게 타겟을 해가지고 광고를 다시 볼 수 있게 이렇게 진행하는 걸 말하고, 이제 브랜드 인지도 캠페인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또 브랜드의 이제 뭐 신뢰를 좀 높이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그런 캠페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뭐 세팅 팁이 있는데, 뭐 관심사 타겟팅 아니면은 뭐 이런 창업이나 프랜차이즈 업종별 이런 좀 이렇게 관심이 가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토대로 관심사를 정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만 광고가 노출이 되게 하는 게 있고, 뭐 맞춤 타겟이나 아니면 뭐 유사 타겟팅, 뭐 기존에 문의를 남긴 사람이나 아니면 뭐 거기에 이렇게 데이터 DB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타겟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음에 이제 광고 소재 전략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거는 좀 자기가 직접 실제로 광고를 진행했을 때 뭐 성공 사례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스토리텔링식으로, 인스타는 뭐 스토리도 되고 영상도 되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좀 스토리텔링식으로 사람들한테 노출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영상이나 아니면 스토리텔링식으로 활용을 해도 좋고, 다음으로 뭐 카드 뉴스 형식으로 뭐 창업 관련해서 뭐 유용한 정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자기 브랜드를 실제로 노출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광고 포맷 최적화 전략이 있는데, 이제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토리나 뭐 릴스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뭐 창업 성공 사례나 아니면은 뭐 그런 창업을 진행했을 때 뭐 광고, 아니 뭐 과정 이런 소개 영상들을 말할 수 있고, 뭐 컬렉션 광고, 뭐 다양한 창업 아이템을 이제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포맷을 활용한 뭐 소재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광고 소재 전략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광고 소재, 메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유형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 단일 이미지, 이미지 하나로만 보이는 경우, 그리고 이미지가 슬라이드형으로 보이는 경우, 그리고 동영상이나 GIF 등과 같이 좀 움직이는 형태의 그런 배너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카탈로그 광고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메타 광고 내에서 카탈로그 제품 세트를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제품군에 등록된 상품들이 이제 별도의 배너 이미지를 만들지 않아도 그냥 컬렉션식으로 이제 노출이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가 과연 어디에서 성과가 가장 많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 창업업종 같은 경우에는 단일 이미지 혹은 동영상 소재를 활용했을 때에 좀 성과가 잘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활용됐던 좀 성과가 좋았던 그런 소고점들로는 뭐 회전율 몇 %, 뭐 지원금 얼마, 예전에는 뭐 영원 창업 막 이런 식으로 떴었거든요. 사실 옛날에는 이게 영원 창업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문의를 남겨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영원이라는 소고점을 사용하시는 브랜드들도 너무 많을 뿐더러, 요즘에 창업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공짜라고 이런 공짜? 거짓말이야 라는 생각을 대부분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는 그러한 소고점은 별로 사용을 안 하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있고요. 뭐가 됐든 우리가 매장을 운영을 할 건데 회전율이 과연 얼마나 되는 거지? 회전 횟수가 얼마나 되지? 저는 이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얼마나 손님이 들어오고 빠지고 그 영향에 따라서 하루에 매출이 정해지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강점이라고 하면 어필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만이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혜택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노출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이러한 두 가지 소고점을 한 소재에 모두 다 묶어가지고 노출을 시키면은 사실 이거는 너무 안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회전율 몇 %, 지원금 얼마라는 소재를 사용을 했어요. 하나의 소재에서. 근데 성과가 안 좋아요. 그럼 과연 그 성과가 안 좋은 게 디자인이 별로라서 그랬던 거였는지, 아니면 회전율이 좀 별로였다는 건지, 아니면 지원금 얼마가 별로였다라는 건지, 이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물론 그 중에 하나라도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은 전환이 발생되지 않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 모든 잘 갖춰진 거일지라도 하나를 합쳐졌을 때 좀 묶어놓고 보면 좀 별로일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소재 하나당 그리고 소고점 하나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소고점을 만약에 소재 하나로 활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디자인도 좀 다르게 해서 좀 A/B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시는 쪽도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어떠한 소재 유형에서 어떠한 디자인으로 어떠한 소고점에서 전환이 잘 발생되는지를 초반에는 좀 좀 결과를 보시고 이후에 우리가 이쪽에서 조금 더 성과가 잘 나오는 편이었다 라고 하면은 이 안에서 특정 소재에 대한 소고점을 잡았고 성과를 받고 라고 하면은 그 소고점에 관련한 다른 디자인으로 배치해가지고 광고를 운영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 추천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셨고 성공 사례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 창업을 한 실제 그런 점주님들에게 인터뷰를 한다거나 그런 내용들을 담은 동영상이라고 하면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유형을 가진 영상을 활용한 소재에서도 좀 성과가 잘 나왔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영상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피드에서도 광고가 가능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릴스나 릴스 스토리 맞아요. 릴스나 스토리에서도 충분히 노출이 가능한데 이 부분이 좀 되게 성과가 잘 나왔던 편이었어요. 피드보다는. 왜냐면 요즘에는 사람들이 스토리 부분을 많이 그냥 넘겨보면서 자연스럽게 넘기다 보니까 그 중에서 후킹성이 좋은 영상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 좀 성과, 클릭률이 높고 그리고 그 안에서 문의를 남기는 구조가 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이미지로도 광고를 하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 랜딩 페이지가 자사예요. 자사 홈페이지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두 번째로 이 광고 소재를 클릭을 하였을 때 잠재 고객 양식으로 바로 유입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건 설문 방법인데요. 이건 메타 광고 내에서 저희가 인스턴트 양식이라고 해서 설문 양식을 직접 저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큰 장점이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남기는 것을 엄청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개인정보 동의는 받기는 하지만 메타 광고를 인스타그램에서 주요 노출을 하게 될 거잖아요. 페이스북이나. 근데 이걸 애초부터 저희가 회원가입을 할 때 기본적으로 등록된 이름이랑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자동적으로 매칭을 해가지고 그 설문 양식을 제출할 수 있도록 좀 자연스럽게 유도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단순히 우리한테 문의를 남기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페이스북 내에서 들어가야 그 DB를 엑셀로 내려받아가지고 저희가 그 DB 정보를 넘겨드릴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안에 해당 내용을 저희가 연동을 시키면은 저희가 별도로 공유드리지 않아도 그 시트 내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DB 이런 거를 남겼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속도잖아요. 최대한 빠르게 문의를 남긴 사람한테 연락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광고주분들께서도 상담하시는 분께 이러한 링크를 전달드리면은 그 안에서 수시로 확인을 하셔서 전화를 남기시면은 어느 정도 DB 질은 좀 어느 정도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미생님께서 저희한테 인사를 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그 라이브 방송을 보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셔서 그러신 거라고 하면은 좀 편하게 넘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메타 광고에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 두었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구글 광고. 네, 맞습니다. 구글 광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구글 광고 같은 경우는 창업 업종 특성상 이제 이런 검색 광고나 디스플레이 광고를 말할 수 있는데 일단 구글은 좀 디스플레이 광고가 좀 더 최적화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선 좀 제가 주요 캠페인 먼저 말씀드리면은 검색 광고로는 예를 들어 소자본 창업 아이템 아니면 프랜차이즈 비용 이런 등의 키워드로 검색을 많이 해서 광고를 집행을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디스플레이 광고는 창업 관심 고객을 대상으로 이제 맞춤형 배너 광고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좀 창업을 좀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좀 시작하고 싶은데 하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띄워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유튜브 광고, 창업 강의나 아니면 성공 사례, 영상 이런 걸 통해서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뭐 전반적으로 제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런 팁들이 있는데 뭐 키워드 전략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창업 결심 단계에서 이제 이런 있는 고객들 타겟으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무료 창업 컨설팅 아니면 뭐 수자본 창업 가능 막 이런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좀 더 그 창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좀 눈에 더 잘 띄고 좀 더 클릭률이 아무래도 높겠죠. 그래서 아까 뭐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부정 키워드, 뭐 무료 사업 아이디어, 뭐 비영리 창업 이런 비효율적인 검색어를 미리 차단을 하고 또 이런 구글 광고 또한 이제 계속 강조한 것처럼 광고 소재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검색 광고는 뭐 지금 창업 가능 아니면 무료 상담 신청 뭐 이런 CTA가 포함이 되고 뭐 유튜브 광고로는 뭐 1, 2분 내에 창업 성공 사례 및 전문가 조언 제공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제 뭐 리마케팅 전략으로 뭐 창업 정보를 탐색한 뒤에 이제 이탈한 고객을 대상으로 다시 좀 이렇게 리타겟팅 해가지고 뭐 배너나 아니면은 뭐 그렇게 이미지를 띄워가지고 다시 좀 마케팅을 하는 전략이 있고 또 기존 문의 고객에게 이제 뭐 특별한 혜택을 제공해서 광고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스마트 캠페인들도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 뭐 구글 AI 기반을 해서 자동으로 입찰을 통해서 이제 뭐 최적으로 광고 운영 세팅도 진행이 가능하고 뭐 유튜브는 디스플레이 등 이렇게 좀 확장을 해서 광고를 많이 진행하시는 편이에요. 네, 맞습니다. 여기 미생님께서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되냐고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말 먼저 드리고 있었던 게 있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궁금하신 거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내용 전달드리는 거 끝나고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창업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문의를 받는 그런 DB 업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DB당 단가를 낮추는 게 좀 주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DB당 단가라고 하면은 흔히 말하는 전환당 단가인 거고 사용된 광고비 대비해서 전환이 얼마나 발생이 됐냐 그거에 대한 수치를 나타낸 그런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업종마다 좀 DB 단가가 다들 좀 상이하고 좀 매체별로도 다를 수는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진행을 해 보았을 때는 DB당 단가가 솔직히 말도 안 되게 막 40만 원, 50만 원 나온다고 하면은 저희가 광고를 40만 원, 50만 원 태웠을 때 문의가 한 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효과가 너무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영상 중에 피간? 아마 저희 영상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영상은 보시고 말씀 주신 건 아닌 것 같은데 피의간이라고 하는 게 어찌됐든 저희가 광고 계정을 운영을 하려면은 광고주분의 계정을 이관을 해야 돼요. 저희 회사로. 근데 이거에 대한 말은 애초부터 이관이라는 거고 피의간은 이거에 대한 반대말로 우리랑 더 이상 이관을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다른 대행사로 이제 이전을 하신 경우에 저희는 피의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뭐 창업 이런 말을 했잖아요. 뭐 네이버나 아니면 메타나 아니면 뭐 구글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좀 창업을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무인 카페 성공 사례입니다. 뭐 그 대표님이 처음에 이제 초기 자본이 적고 이제 인건비랑 이런 부담이 적은 창업을 아이템을 찾다가 이제 무인 카페 이제 창업을 결정을 하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네이버도 제안 드리고 메타도 제안 드리고 구글도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뭐 검색 광고로 이제 무인 카페나 뭐 창업 비용, 뭐 소자본 무인 매장 키워드 이런 거를 타겟팅을 했고 뭐 인스타나 메타 이런 거는 이제 뭐 카페 인테리어나 뭐 운영 편리성 이런 걸 좀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뭐 구글로는 뭐 유튜브로 이제 광고로 이제 실제 무인 카페를 운영했을 때 뭐 그런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익, 뭐 모델 이런 걸 좀 설명을 해서 광고 집행을 한 지 이제 3개월 정도 됐었는데 그때 실제로 이제 매출이 1,500만 원 정도 달성한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추가로 여쭤보시는 게 광고비 이런 거는 이제 대행사 측에서 물어보는데 광고비를 써도 구매 전환이 나올 가능성,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보장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요. 근데 광고를 쓰면 안 되는 거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있기도 해요. 저희도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업종이나 그리고 업종은 같더라도 브랜드 따라서 저희가 동일한 세팅을 하더라도 성과가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는 부분은 사실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 전환 안 나와도 보장을 못한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책임을 안 진다. 약간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던 건지 아니면은 구매 전화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건지는 정확하게는 저도 파악을 못했어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이. 그래가지고 광고 쓰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어찌됐든 이러한 레퍼런스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마케터라고 하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한 번은 꼭 맡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초기에 전화 영업을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영업을 먼저 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대표님께서 직접적으로 뭐 마케팅 그런 플랫폼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마케터를 직접 찾아보시고 이 사람에 대한 레퍼런스나 포트폴리오를 보신 다음에 광고 문의를 남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못 믿는다라고 하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미팅을 한번 잡으셔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 전환이 되려면 저희가 바이럴하고 콘텐츠나 제품을 업데이트해야 되냐 이거를 말씀 주셨는데 사실 구매 전환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광고라는 그런 매체에서만 너무 의존을 하면 안 되는 부분도 사실이에요. 이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 기준으로 보면은 자사몰이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상품이 있을 거고 유입이 됐는데 상세 페이지가 별로야. 너무 정보가 없는 것 같아요. 혹은 아니면 리뷰가 너무 없기 때문에 신뢰도가 있지가 않는 부분에서 전환을 발생시키기에는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은 있기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럴도 충분히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광고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바이럴이라고 하는 게 입소문만한 게 못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바이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광고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콘텐츠나 제품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냐 약간 이런 말씀 자체는 제가 좀 또 이해를 못했어요. 제품 업데이트라는 거는 사실 자사몰에 업데이트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말씀 주시는 건지 조금 더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지 간에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이제 창업업종 관련해서 좀 세 가지로 크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던 이유도 저희가 한 가지 광고 채널에다가만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매체를 조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저희가 이 자리를 오늘 가지게 됐던 거였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놓치신 거라고 하면은 라이브 방송이니까 다 녹화가 돼서 천천히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쵸. 광고를 하더라도 저희가 무조건 구매 전환 된다고 다들 보장은 못한다는 게 맞기는 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광고를 진행하는 브랜드들은 정말 셀 수 없이 더 많습니다. 키워드 하나를 검색하더라도, 파워링크, 쇼핑 검색 광고만 해도 노출되는 브랜드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만약에 광고비를 써가지고 무조건 구매 전환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안 쓰는 게 이상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구매 전환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는 처음 최적화 작업이 필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CTR이 낮아진다거나 아니면은 로아스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시행착오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저희가 광고 이관을 해서 광고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KPI는 진행하는 그 단계별로 다 다르게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반 3개월 동안에는 우리는 CTR을 높일 거야. 아니면은 그냥 전환 매출액만 일단은 좀 높여볼게. 이런 식으로 목표를 다르게 잡고 두 번째로는 CTR을 높였다고 하면 이제 전환율도 높여야겠지라는 부분으로 가고 마지막에 로아스 안정화까지 진행되는 절차로 저희가 KPI를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구매 전환율 높일 거야 라고 하면은 사실상은 좀 불가능한 전략이기는 해요. 왜냐면은 애초부터 광고를 한다라는 의미 자체가 브랜딩이 타사에 비해서 잘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를 알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광고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광고 한 번에 무조건 다 전환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거면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커머스 쇼핑몰이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업종이세요 혹시? 쇼핑몰이라고 하면 사실 뭐 패션일 수도 있고 식품일 수도 있고 생활용품 등등 굉장히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그렇죠. 사실상 이 광고비라는 게 50만 원, 100만 원일지라도 한 달에 어쩌면 투자를 하는 비용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다소 부담감을 느끼시는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투자이고 투자를 단 한 번에 100만 원만 했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그런 수치까지 끌어올리는 거는 단 한 번만으로는 정말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 진행하셨을 때도 저희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최적화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3개월 동안에는 그래도 일단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이것도 하루에 투여가 되는 예산 대비해서 좀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생활잡화나 화장품 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 가격을 낮추라는 거는 객단가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좀 브랜딩이 되지 않는 경우에 객단가가 높다라고 하면은 좀 가격적인 경쟁면에서도 좀 다소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가 요즘에는 대다수의 브랜드들 안에서 객단가가 매우 낮아요. 아니면 객단가가 낮지 않다라고 하면은 프로모션 같은 경우를 좀 많이 진행을 하죠. 예를 들어 2+1이라든지 무료 배송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객단가가 높은 상품을 구매하였을 때 사은품 증정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많이들 진행을 하셔야 그나마 객단가가 높은 거에 대해서 좀 충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비싼 거예요. 근데 비쌀 수밖에 없어요. 원가 자체가 비싸요. 그러면 이 상품이 대체 왜 비싼가에 대해서 충분히 상세 페이지 내에 내용을 좀 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싼데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바이럴 쪽으로도 많이 활성화를 시키는 게 좋겠죠. 네, 제품 가격을 낮추라는 내용이 맞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낮출 수가 없고 당장에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이 제품이 왜 비싼가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생활잡화나 화장품이라고 하시면은 일반적으로 자체적으로 아니면은 다른 대행사를 통해서 일시적 광고를 한번 진행을 해보신 경우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광고 계정이 있는 부분이고 과거에 집행했던 이력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관, 피관 뭐 이런 거를 할 그런 거는 없을 것 같고 성과 조회 권한이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 기준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거 권한을 받으면은 이관이 되는 게 아니고 그 계정 내에서 어떻게 세팅을 했고 어떤 성과가 났는지를 저희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에서 이제 당장 이관을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그 성과 조회 권한을 먼저 받고 안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한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이 좀 나쁘다. 이렇게 세팅을 변경을 해야 된다. 누수되는 광고 비용이 있다. 라는 것을 체크를 해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괜찮다라고 하시면 그때 이관을 해서 저희가 세팅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좀 저희한테 도움을 받고 싶다거나 뭐 당장에 보장은 없다지만 지금 광고 계정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점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미팅도 가능하고 그리고 성과 조회도 가능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답변 다 되셨나요, 이제? 네. 아무래도 이제 DB 전문 업종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대행사인 만큼 DB나 이커머스 가리지 않고 좀 많은 브랜드를 접해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봤어요. 하지만 이제 다만 아까 장담을 못 드린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브랜드마다 내부 컨디션도 다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예산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과가 나온다라는 내용은 보장을 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광고 계정을 저희가 오픈을 해보면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바꿔야 되는 사항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바꾸더라도 드라마틱하게 전환 효과가 많이 발생되지는 않겠지만은 좀 성과 개선하는 거는 눈에 띄게 보이실 거예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간은 단기적으로 1주, 2주가 절대 아니고요. 사람도 다이어트나 이런 거를 좀 효율을 보려고 하면은 진짜 뭐 법적으로 위법되는 그런 약물을 구매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도 꾸준한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광고도 저는 이런 거랑 좀 동일한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반이 갖춰져 있으면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상 0부터 100까지 끌어와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간은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저희한테 꼭 연락 주세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분들 궁금하신 사항 없다라고 하면은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는데 못 여쭤보셨다 하면은 계속 말씀드리는 이쪽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한별 마케터 전화선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